책 남윤정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이신 서현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념일에 특별한 날에 읽는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오늘은 10월 21일 경찰의 날입니다. 경찰의 날. 네, 특별히 10월 21일 얼마 지나지 않긴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특별한 일이 생겨야지 꼭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직업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경찰의 날은 예전에 경무국이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어떤 창설일 기념이었고 되게 오래전에 창설이 됐네요. 그렇죠. 네. 1945년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대요. 네. 10월 21일은. 그리고 어쨌든 경찰의 사명감 고취하고 국민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국가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저도 이제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더라고요. 경찰 여러분들 덕분에 뭐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걸 봤습니다. 갈수록 이제 안전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 경찰의 중요성 또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보다는 오히려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경찰의 날에 어울리는 책, 오늘의 어린이 책은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소개할 책은요. 네. 여성 경찰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성 경찰하는 마음. 이수진, 이비현, 전지혜, 김세령, 이혜수. 여러분이 저술하셨네요. 20명 정도의 저자가 있으시고요. 생각정원에서 2022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의 어린이 책 2권 일의 세계에서 소개를 했고요. 8번째 기준 질문. 여성 인물의 노동을 본인, 가족, 동료, 사회가 존중하나요? 이 질문은 저희가 자주 물었었지만 이 책을 저는 읽으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고 이 책이 참 딱 들어맞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경찰 젠더 연구회가 기획하고 여성 경찰 23명이 집필한 자전적 기록이다. 2017년 겨울 구성된 경찰 젠더 연구회는 경찰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독서 모임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온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대림동 여경사건 등 여성 범죄와 여경에 대한 여러 담론이 발생했을 당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직급과 직책은 달라도 여성 경찰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23명의 저자는 여성 경찰이기에 부당하게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그럼에도 경찰로 일하는 보람과 희망을 말한다. 남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조직에서의 차별, 편견, 열패감을 견디며 버텨온 그들의 생존기는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의 현실이기도 하기에 연대하는 손을 잡아본다. 오늘의 어린이 책이 아주 드물게 가끔 들어오는 성인을 위한 책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쵸. 그런 책이네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성인 도서로 분류가 되지만 네. 청소년들이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진로 교육에도 참 좋은 책이다. 경찰의 날에도 이 책만큼 좋은 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저는. 네. 네. 선생님 말씀처럼 그 청소년들이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일하는 게 어떤 건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를 좀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예. 그리고 최근에 저는 좋은 이런 출판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직업군에 있는 당사자가 뭐 검사든 뭐 변호사, 의사 여러 가지 그런 직업들 근데 우리가 쉽게 만날 수는 없지만 흔히 아는 직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 진짜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되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 이 책 저도 주변에 저는 뭐 경찰 아는 분도 없고 네. 사실 또 경찰이라는 직군을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만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대부분 뭐 네네. 피해든 가해든 경찰서에 가지 않는 좋은 것이 일로 볼 일은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애들은 또 한 번씩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순찰차 돌고 있는 아저씨가 경찰분들이 그 놀이터 옆에 지나가면은 저희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번만 사진
낚으면 안 되겠냐 막 따라다녔어요, 아기가. 아, 정말? 그래서 저도 혹시 한 번만 사진 찍어줄 수 있으세요? 했더니 그럼요 하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했던 되게 네. 좋은 기억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아주 뭐 그럼 멋있을 수 있죠. 경찰, 군인 이렇게 제복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눈에는 그게 멋있게 보이는 건 또 아마 당연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경찰을 좋아했던 것은 어렸을 때 로보카 폴리라는 만화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 소방관, 앰뷸런스 이제 구조대원, 그다음에 헬기탄 이런 이제 군인,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런 이제 군경들 제복 입은 좋은 모델이 있었네요. 네네. 저는 또 이거 독특했던 게 이게 이제 경찰이 이제 자기 스스로 자전적으로 쓴 이야기이지만 이 모임이 경찰 젠더 연구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단체가 있는 것도 또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었어요. 남초 조직에서 사실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흔히 얘기하는 뭐 승진의 피해 이걸 떠나서 일상에서 자질구레하게 어떤 뭐 그림자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불평등이 많잖아요. 네. 황당함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 드러내서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사람이 나만 겪었나 이럴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피해라는 것도 인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23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도움도 되고 좋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 글이 이제 어쨌든 자전적인 에세이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경찰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다른 건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뭐 내가 체력은 좀 좋으니까 경찰이 된 분도 계시고 솔직하게 뭐 아니면은 뭐 범죄 심리학이 궁금해서 그 사람들 직접 만나고 싶어서 뭐 그런 분도 계셨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본인이 꿈이 없었는데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경찰서에 갈 일이 있으셨대요. 그 자세한 거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근데 그때 경찰분들이 이렇게 잘 챙겨주는 거를 자기가 느끼고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 아,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나도 그럼 경찰이 돼야지 하면서 갑자기 전혀 뭐 상관없는 전공과 상관없는데 경찰이 되신 분도 있고 그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이런 분 이래서 경찰이 되셨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에서 어쨌든 직업 이야기니까 경찰을 하면서 얻는 보람들 이럴 때 되게 기뻤고 참 좋았고 또 혹은 이제 내가 여경이라는 그러니까 역할 수행을 할 때 어떤 또 편견이나 뭐 차별이나 혹은 피해가 있었는지도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생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경으로서 겪는 일들을 이렇게 여럿이 같이 작업을 했는데 다른 직업군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드러내기 작업, 드러내고 말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또 그 직업군에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어도 어떤 일을 겪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하나의 그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서 그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고 불렸던 그게 좀 됐죠. 몇 년 됐는데 저도 그때 그 영상을 본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어떤 그 골목길에서 이렇게 막 근데 그분이 여기 이제 당사자께서 진짜 용기를 내셔서 글을 쓰셨다고 어떻게 하다가 그 사건이 벌어졌는지. 근데 본인은 원래 관할이 아닌데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옆 동네도 이제 우리 쪽에 순찰 그 출동이 없으면은 지원을 나가곤 한대요. 근데 식당에서 돈을 안 내고 계속 취식하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주인 한 명 사장님이 혼자 있을 때 나가라고 해도 듣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좀 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사장님한테 돈만 내게 하면 되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된다고 해서 손님한테 돈을 내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어를 쓰시는 분들이었고 근데 안 내려고 하고 막 그런 실랑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성 경찰분이랑 같이 출동을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제 시비가 경찰이 이렇게 가세요 집에 가세요 하니까는 시비가 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먼저 폭행을 갑자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은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면서 그 경찰들도 사실은
그런 공무집행이 있을 때도 되게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또 경찰이 더 그렇죠. 예. 과잉하게 또 네. 대응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 그 영상을 또 촬영한 것도 그쪽에 이제 아마 사장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편집이 돼가지고 악의적으로. 네, 악의적으로 편집돼서 나갔고 그걸 또 공중파, 지상파에서 방송을 그대로 했고. 쓰고 네. 네, 그런 거 되게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저렇게 순식간에 여성 폐기가 될 수가 경찰 있구나. 자체를 굉장히 뭐 희화를 넘어서 이제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 됐던 기억이 그쵸. 나요. 결국에는 네. 여경 무용론으로 갔죠. 네. 필요 네. 없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이 대림동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출동을 했을 때 주치자가 니깎게 무슨 경찰이야. 그러니까. 여경 필요 없어. 세금 아까워.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말하는 일도 있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읽으면서. 그렇지만 여성 경찰이 꼭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뭐 인구의 반이 여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그쵸.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건데 항상 이런 어떤 최전선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막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막 나잖아요. 네. 이런 게 예. 그리고 그 순간에는 우리도 충분히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도와주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표면으로 드러난 거를 통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 그중에 한 분 또 직접 글도 써주셨고 그랬던 책입니다. 우리가 이거 선정할 때 책의 그 저장 목적이 어린이를 위한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노동 현장이 어떤지 특히 전문직 노동 현장이 어떤지를 배울 수 있다,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그렇게 제복을 입고 정말 그런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여성의 딱지가 붙으면 네. 이제 너는 빠져. 여경이니까 너는 이거 하지 마. 너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도 뭐 그다음에 뭘 잘해도 여자치고 잘하네. 뭐 제압 제대로- 잘하네. 그렇지. 이런 또 칭찬 아닌 칭찬인지 모욕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듣고 아 참 외로우시겠다. 남초 집단에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소수자가 된다라는 것은 힘들죠. 굉장히 외로운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도 나 혼자 한국이면 힘들고 뭐 혹은 어떤 집단에 갔는데 뭐 나만 뭐 여기 사람이면 외롭고 그런 건데 맞아요. 그 자기가 이제 밥 먹고 사는 일터에서 나만 여자면 참 외롭겠다. 하다못해 밥 먹으러 갈 때도 정말 힘들 것 같아. 진짜 메뉴 정할 때도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뭐 하나 네. 이렇게 편안함이 굉장히 덜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보람을 굉장히 놓지 않고 또 계속 그 귀감이 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전문 직종 경찰을 비롯해서 여러 여성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 더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이렇게 분명히 힘든 점이 있지만 부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를 지킬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지구대가 편하다. 어떤 분은 나는 행정이 좋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 피해자가 있을 때는 더더욱 여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자신의 그 존재에는 정말 더욱 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약간 불끈 괜히 힘이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제가 또 교사였기 때문에 그것과 또 빗대어서 봤을 때 교사는 완전 여초잖아요. 특히 초등은. 그렇죠. 근데 또 그 약간 그 무능하다라는 게 여기는 여초 집단은 여성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뭐 입학 점수나 시험 점수가 높기 때문에 여초인 거가 네네.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여성 교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여성화가 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경처럼 이렇게 내가 충분한 체력적이나 여러 가지 그 엄청 험난한 테스트를 통과해서 갔더라도 또 여자는 빠져. 그런 이런 거 대접을 자체가 받기도 하고. 많이 안타깝고. 사실 뭐 모든 직군의 남녀 성비가 5대5에 가깝게 수렴하게 그렇게 잘 되면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네. 직군이든. 근데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젠더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불평등하게 평가하거나 이러는 거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 지금 이 여성 경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하신 교사 사회를 보는 시각도 그렇고 네. 뭐 간호사 직업군에 대한 시각도 그렇고 그런 게 정말 많죠. 네. 많은데 어쨌든 그게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라고 저는 좀 믿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믿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나 이렇게 네. 뭐 아니면 저희가 또 소개했던 그런 특별한 직업들, 예. 네네. 뭐 블루칼라 여자 그런 아, 책이나 네네. 이런 네. 것들을 또 보면서 어디에 계시든 자기의 특성을 또 잘 살려서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그 소수의 분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소수자로서 할 말이 많죠. 오히려 할 말이 훨씬 많죠. 네. 그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회 또 그런 책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또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소개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경찰하는 마음 생각 정원에서 2022년에 나온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책은 동화책이에요. 연동동의 비밀 준비했습니다. 네. 연동동의 비밀, 이현글, 오승민 그림, 창비에서 2020년에 나온 동화, 장편 동화입니다. 이 책은 1권 가족에서 소개를 했고요. 11번째 질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나요?에 어울리는 책입니다. 네. 서평 읽어볼게요. 동네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들을 여성 어린이 주인공이 풀어나가는 추리 동화이자 가족의 비밀을 이해하는 과정이 담긴 이야기. 엄마 대신 할머니와 살기로 하고 연동동으로 이사 온 정효는 동네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수상한 사건들을 외면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씩씩하게 파헤쳐 나간다. 미용사 할머니, 휠체어 타는 단짝 친구, 육아휴직 중인 형사 등 전형성을 벗어난 개성 있는 주변 인물을 만나는 즐거움도 크다. 네. 이현의 연동동의 비밀인데요. 이현 작가는 뭐 너무 많은 독자가 있으신 인기 작가죠. 단편 소설로 데뷔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작품이 푸른 사자 완인이 대표작 지금 계속 연재가 되고 있는 그 책이 있고 또 짜장면 불어요로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대상 받았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라이프 재킷이라는 작품 올해 초에 나왔던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어요. 요즘은 그 서울을 무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현 작가가 아마 부산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기 고향에 대한 걸 배경으로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림은 오승민 그림책 작가가 그렸는데 저희가 예전에 나의 독산동 이때 소개했던 네. 오승민 작가는 뭐 많이 아시고 네, 지난주 축구왕 이채영도 오승민 그때도 작가시고 맞습니다. 워낙에 오승민 다작하시고 훌륭하셔서 네네 저희가 많이 소개했죠. 맞습니다. 예, 이현 오승민의 연동동의 비밀 오늘의 두 번째 책인데 이 책은 약간 미스테리 추리라고나 할까? 뭐 네. 그런 내용이죠. 저도 추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 책도 추리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평처럼 안에 형사분들이 또 인물로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이 주인공 자체가 정말 형사 탐정 그 최근에 탐정이 또 국내에서 합법이 돼가지고 몇 년 됐어요. 그래요? 네, 오. 사설 탐정이 합법이 된 지 좀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전처럼 그래서 유튜브에 이상한 탐정들이 맞습니다. 많아졌구나. 네, 그거 뭐 있더라고요. 네네. 국가에서 공인한 탐정이 그렇구나. 생겼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연동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게 아마 연남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 동네 풍경을 그린 것도 약간 서울의 그 강북의 네. 연남동을 배경으로 한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 동네에 생겨난 어떤 미스테리 문제를 그런 거를 같이 따라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 크면 경찰을 꿈꾸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에 앞에 책하고 연결해서 예, 연결해서 네. 또 보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같이 같은 건물에 다른 이웃 중에 두서 아빠라고 나와요.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처음에는 그냥 두서 아빠 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두서 아빠가 육아휴직 중인 형사였던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름이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오고 계속 두서 아빠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와이프 분도 형사인데 그분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나유리 형사라고 또 그분은 또 누구 엄마로 안 나오고 나유리 형사 처음부터 딱 그 직책이랑 이름이 나오고 막 그런 게 되게 재밌고 뭐 이 책은 그래서 또 형사가 나와서 제가 이 책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일단 작품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흡입력이 좋고요. 이 작가님이 또 역시나 그런 배치들 뭐 휠체어 타는 친구도 있지만 이 저는 작품에서 좋았던 것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범인이라고나 할까요? 그 이제 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전형성이라는 게 없다. 인물에 대해. 네,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저는 이 책이 실제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나?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인데 뭐 예를 들어 고학력이라고 해서 나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도 없고. 예. 그렇죠. 예. 뭐 이렇다고 해서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그렇게 캐릭터를 구상할 때 특히 이제 동화는 더더군다나 그 작가들이 그런 걸 염두에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런 전형성을 깬다든지 젠더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작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특히 이제 이현 작가는 그렇게 완인이에서부터 그런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게 이 연동동의 비밀에도 현대물로 주요한 인물 캐릭터에 잘 녹아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읽으면서 그냥 뭔가 작전이 느껴진다라는 걸 좀 제가 읽으면서 맞아요. 네,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예전 작품 중에 조막만한 조막이라고 그것도 네네. 옛날 배경으로 한 반쪽이나 뭐죠? 그런 어떤 영웅서사인데 여성 영웅서사인 네, 거죠.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네. 근데 그게 되게 기계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 잘 녹아 있고 정말 이런 사람 어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이건 또 재밌는 게 여기 같이 사는 장미 씨라고 있는데 막 술 취해가지고 이 정효가 처음 장미 씨 본 모습은 완전 술 이제 만취한 이후에 숙취에 쩔어서 뭐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런 장미 언니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린이 책 편집자다 막 이런 게 나. 일상에서 되게 웃겨요. 일상에서 많이 따온 것 같은. 네, 그런, 너무 재밌어요.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숙취한 어린이집 편집자. 그렇군요. 네. 한 명이 아닌 거 아닌가요? 많은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네. 예. 그거 아마 이제 이현 작가가 이 삶의 주변에서 봤던 인물들 작가는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또 이렇게 현실감 있게 사소하지만 잘 배치해서 썼다라는 생각을 이거 읽으면서 좀 했었어요. 네, 정말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서도 작품의 어떤 재미와 뭐 문장과 그런 어떤 구조 같은 건 뭐 하나도 네. 흠이 없는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서 예, 책 뒷면에 스토리를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정효는 연동동으로 이사 온 첫날부터 방화 사건을 목격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택배물이 사라지고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고 진돗개가 습격당하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정효와 친구들 그리고 연동동 사람들은 힘을 모아 마을의 평화를 되찾으려 한다. 그런데 사건을 파헤치던 중 연동동에 숨어있던 더 거대한 비밀이 드러나는데 라고 되어 있고요. 푸른 사자 와니니의 작가 이현이 선보이는 생활 밀착형 추리동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추리동화는 추리동화인데 굉장히 생활동화 같은 그런 외피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귀염귀염하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사실은 이제 추리 장르로 가면 기존 고전 추리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한국 창작 동화에서도 추리를 그 장르를 많이 하려고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네. 이제 보통은 판타지로 많이 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로 간다든지 뭐 좀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미래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생활 밀착 추리는 진짜 잘 좀 드물죠. 굉장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쓰면 되게 유치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는 걸 잘 안 쓰. 그러니까 약간 판타지로 가면 좀 유치해도 판타지니까 하고 이해가 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생활하고 딱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미스테리 추리야, 동화야. 그러면 이제 자칫 유치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제 이 정효가 저 사람을 의심해요. 그 사람의 막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아닐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아니 저 사람인가? 막 다음 인물을 또 의심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어떤 그 예리한 눈빛으로 보는데 그걸 볼 때마다 다 또 읽는 독자가 거기에 이입이 돼요.
아닌가? 저 사람인가? 수상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사실은 저도 많은 추리를 좋아해서 읽었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어느 부분은 좀 허술하거나 좀 티가 나거나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참 재미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경찰 부부의 그 캐릭터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육아휴직이라는 어떤 소재를 통해서 남자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여자는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시즌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아주 재치 있게 잡았다는 네,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예. 용감한 할머니가 나온다든지 네. 용감하다기보다 뭐라 그럴까 씩씩하다 그럴까요? 네, 씩씩한 할머니. 씩씩한 할머니가 네. 나온다든지 이런 그리고- 것도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유 할머니가 사실은 정유가 모르는 어떤 좀 비밀이 있었어요. 가족의 비밀.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맞아. 역시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기가 만약에 실수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그렇지. 그 앞으로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멋있고 그래서 되게 어쨌든 모든 인물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어떤 애도 되게 착한 것 같았지만 또 자기가 유리할 때는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도 친구들의 모습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뭐 학교도 잘 그리시고 워낙에 뭐도 학교로 강연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네. 경찰의 날이지만 그 경찰처럼 추리를 하는 마음으로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어른이 읽어도 충분히 재밌으니까. 재미있는 네, 이야기입니다. 연동동의 비밀 오늘 두 번째로 경찰의 날에 어울리는 책으로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한 장편 동화였습니다. 네, 오늘 경찰의 날 어울리는 책 두 권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서은주 선생님? 네, 사실 뭐 저도 경찰분들을 만날 일은 잘 없지만 최근에 또 제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슈나 이런 측면에서 또 경찰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되게 쉽게 경찰을 미워하죠.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찰을 만날 일이라는 게 불편했을 때만 만나고 관념적으로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는 내가 부딪힐 일이 불편한 일에서만 부딪히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에 이제 고마운 경찰 아저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그런 경험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쨌든 근데 경찰분들도 사실은 항상 그런 좀 인력이 충분치는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있고 또 그런 최소한의 사실은 도덕적인 룰이나 이런 공권력에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소방 구조대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파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일보다 주치자 처리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주치자. 워낙 경찰이랑 그래서 그거를 소모가 너무 크대요. 근데 그거를 제지하기가 아직은 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줄 수도 없고 그럼 또 그렇지. 방조가 되니까 근데 또 그런 분들 케어하느라고 실제 네. 도움을 줘야 될 때는 맞습니다. 충분한 도움을 못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실제 주치자 처리하다가 실제 뭐 성폭행 피해나 강력 범죄를 놓치는 거죠. 그 골든타임을. 그런 일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소방이랑 경찰 같이 협동을 할 때. 그런 거 좀 마음이 아프고 또 뭐 제가 또 관심 있는 뭐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이나 뭐 가정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출동하는 현장 경찰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의식 교육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뭐 간부급이나 뭐 청에 있는 사무직들한테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진짜요? 예, 그게 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 분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다고 사례 해요. 교육도 받고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네. 구체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 때문에 네.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네. 그건 좀 엄청난 큰 문제네요. 네, 그게 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서 그래도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교제폭력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그 피해자들 분석을 했거든요. 최초예요.
그동안은 이제 여성 단체나 여러 가지 연구 조직에서 하다가 경찰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상한 대로 피해자들에게는 그 전에 선제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신고가 있었고 여성 폭력의 징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례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네. 신고하거나 이랬던 자잘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거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이르렀다는 네, 거잖아요.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네, 것이 네. 이제 그러니까 밝혀진 갑자기 거죠. 벌어진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네. 갑자기 사례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다. 꼭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경찰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럼 뭐 전조 증상의 케이스만 제대로 교육을 시켜도 경찰이 그런 신고를 받았을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잖아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런 것도 여성 경찰이시면 좀 그런 위기 어떤 분위기나 그런 거 잘 살피고 또 저거 성추행이구나 저거 캐치할 좀 수 있죠. 통제적인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데 또 그렇지 못한 좀 둔감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지 못하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뭐 남자친구 신고할 거예요 폭행으로 할 거예요 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이 풀려나면 또 맞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닙니다 뭐 처벌 원하지 진짜 않습니다 그건 문제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는 경찰 인력 부족도 있고 교육이 좀 힘든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좀 더 여성 경찰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네. 해서 아무튼 경찰분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협조하고 진짜 이 날을 기점으로 한 번 더 고생하시는구나 국민의 지팡이 네. 그런 인식? 네. 인식 개선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고생하는 경찰이나 소방관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대에 네. 정말 애쓰고 계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하고 좀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직종의 여성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처럼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직종이네요. 맞습니다. 네. 경찰의 날 10월 21일인데 경찰의 날에 어울리는 책들 또 경찰에 대한 이야기들 좀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